2003년 초연과 2008년 재연 이후 15년이 지난 2024년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라스트 5 이어스. 박지연, 민경아, 이충주, 최지림 등 너무나 훌륭한 캐스팅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뮤지컬 라스트 5 이어스의 이야기는 사실 매우 단순한 편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작가 제이미와 오디션을 보며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캐시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고 권태에 빠지며 이별하는 이야기죠. 무척이나 평범한 사랑 이야기. 작품은 이들의 시간대를 교차시키는 비선형적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이야기에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의 시간은 과거의 시점, 즉 첫 만남의 순간에서 시작해 이별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정열적이면서도 달콤한 사랑의 감정은 캐시를 배려하는 다정함을 지나 차갑게 식은 권태로 흐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캐시의 시간은 이별의 시점, 즉 현재에서 과거로 흐르죠. 이별의 슬픔을 느끼던 그녀는 제이미에게 쌓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불안함을 느끼며 흔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순수했던 사랑의 떨림으로 향하죠. 사실 같은 시간대에 두 인물을 놓아둔다면 그 모습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형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근거림과 다정함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해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제이미는 본인조차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인물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만큼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척이나 강하고 그만큼 캐시에 대한 믿음도 확고해요.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응원하지 못하는 캐시의 모습에 실망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사랑의 감정에서 멀어지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캐시는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 확신을 가지며 여러 오디션에 지원하며 살았지만 거듭되는 탈락에 조바심을 느끼고 있죠. 제이미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정적 동요가 더 크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내가 캐시라는 성공한 배우가 아닌 그저 유명 작가 제이미의 아내로 남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조금 빠르게 혹은 조금 느리게 상대방과 속도를 맞춰 같이 걸어가죠. 결국 이 사랑의 속도에 있어서 맞지 않았던 두 인물은 점차 멀어지고 끝내 헤어짐의 단계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척이나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씁쓸한 결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더 와닿는 것 같네요. 앞서 제법 슬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본 작품은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나요. 공연은 두 사람의 시간대의 교차를 조명적 장치, 무대 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여줍니다. 특히나 무대 뒤편을 장식하는 X자로 교차하는 조명 장치가 그러하죠. 아무튼 본 작품의 클라이맥스는 결국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아닌 정중앙, 즉 두 사람의 시간이 교차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캐시와 제이미 두 인물이 온전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순간이죠. 라스트 5 이어스의 이야기는 현실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두 인물이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인물이 서로를 사랑하는 순간 부른 넘버들이 무척이나 달콤해요. 예를 들어 제이미는 캐시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할 수 있다며 잔뜩 들뜬 감정을 표현합니다. 캐시를 향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 클리모비치의 재단사 슈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기도 하죠. 너에게 행복과 무한한 시간을 주겠다며 시계를 선물하는 달콤함도 보여줍니다. 캐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스스한 머리도 빵꾸난 양말도 맛집을 못 찾는다고 해도 상관없는 마음. 그저 내 곁에 그대로 있어달라는
터질 듯한 두근거림으로 가득하죠. 함께하는 1분 1초의 설렘을, 멀어지는 순간의 아쉬움과 기다림을 담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와 같은 이들 연인의 사랑은 특히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넘버 다가올 10분의 가사에서 인상적으로 들려옵니다. 같이 발을 맞춰 걸어가는 10분, 거기에 또 10분을 더하고 10분이 흐르면 다시 10분만 더. 그렇게 영원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 늦더라도 상대방을 기다리는 따뜻함. 조금 느리더라도 당신의 곁에 머문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간절함. 나의 시간을 너도 채우고픈 마음.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처음에 이 작품의 이야기가 평범한 사랑 이야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있을 법한 현실적인 사랑이죠. 아무튼 조금 뻔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이 공연은 긴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을 여는 첫 넘버가 이별 이후 캐시가 감정을 풀어내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구간이죠. 달리 말하자면 이어지는 장면들의 감정선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작품은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 커다란 여운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마지막으로 다룬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살펴볼까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시간이 마침내 만나는 순간, 관객들은 따뜻한 감동과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서로가 멀어질 것임을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암시하죠. 이때 불현듯 이 이야기의 끝이 관객들 머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결말, 그 길을 향해 점차 나아가는 두 사람. 너무나 달콤한 그들의 모습도 어느덧 씁쓸하게 느껴지죠. 아, 이렇게 찬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끝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때 본 공연의 음악이 섬세한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국내 관객들에게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익숙할 작곡가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은 멜로디와 가사 등을 활용해 앞선 장면의 순간순간이 떠오르도록 만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송스루 뮤지컬의 특징을 100% 활용한 방법이랄까요? 아무튼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캐시는 성공한 대박 작가님의 옆자리 아내 역할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젊은 나이에 패기 넘치는 다짐을 하지만 앞선 장면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캐시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초라해졌을지 관객들은 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먹먹함이 가장 잘 느껴지는 장면은 본 작품에서 가장 달콤했던 넘버 다가올 10분이 끝날 무렵입니다. 우선 다시금 멀어지는 조명을 통한 시각적 연출로 심장을 조여오고 캐시가 뱉는 가사를 통해 와닿게 되죠. 제이미가 언급했던 존 레논의 집, 언젠가 함께 살고픈 저런 집, 저기 너머에 보이는 박물관, 그곳에 공룡을 만나러 꼭 가보자는 약속. 넘버의 시작에서 제이미가 뱉었던 말들이 이제는 캐시의 시간에서 흘러나오며 그 끝도 함께 보이는 거죠.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이 작품 속 두 사람의 유일한 접점이라는 사실도 가슴을 찔러오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본 작품의 여운은 캐시와 제이미의 시간선을 교차시키는 독특한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하고 평범한 사랑이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시절이 보이기에 더욱 씁쓸함이 커지지 않았나 싶어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최지린 배우와 민경아 배우의 조합으로 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배우 모두 너무나 애정하는 배우들인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금 놀란 것 같아요. 먼저 최지린 배우의 경우 놀라운 성량이 역시나 큰 임팩트를 남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최지린 배우의 작품들이 성악 발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성악 느낌이 덜 나는 그런 넘버들을 소화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오페라 극장에서 천장을 날리던 성량이 어디 안 가서 공연장을 정말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렌트에서 맡은 콜린의 이미지도 제법 많이 생각났습니다. 연기적인 부분에서도 뭐랄까 차갑게 변해가는 제이미의 캐릭터를 너무나 잘 표현해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달콤한 눈빛이 있을까 싶다가도 새삼 나쁜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니까 이야기에 확 몰입된 것 같아요. 캐시만을 위한 스토리텔러로 변해 이야기를 읽어주는 슈무엘송은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느꼈던 연기력적인 매력이 잔뜩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특히나 놀라웠던 건 캐시 역할의 민경아 배우였습니다. 노래도 연기도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하는 배우라는 점 이미 잘 알았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대단했습니다. 사실 캐시라는 캐릭터가 참 그렇습니다. 이별의 감정선에서 시작해서 첫사랑의 감정선으로 나아가잖아요. 즉, 거꾸로 흘러가는 그 감정선을 표현하는 연기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앞선 장면에서의 슬픈 감정, 혹은 제이미의 변화 등을 잊고 섬세한 감정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또한 무척이나 현실적인 느낌으로 캐릭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작품의 현실성이 확 살아났습니다. 뉴욕 혹은 오하이오에 있는 캐시가 실제로 저렇게 바라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할 것 같달까요? 덕분에 정말 깊이 몰입했습니다. 사실 라스트 5 이어스 자체가 약 90분의 시간 동안 퇴장 없이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특히나 넘버만으로 구성되는 송소드 뮤지컬 방식이기에 그 난이도가 정말 높은 공연이죠. 때문에 배우분들의 역량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배우가 너무나 멋진 2인극을 완성해줬다는 생각입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라스트 5 이어스는 평범할 수 있는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 비선형성 내러티브 구조를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 그 달콤함에 미소가 지어지다가도 정해진 미래 이별에 씁쓸하고도 먹먹한 뒷맛이 남죠. 어쩌면 제이미와 캐시 두 인물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까지 망칠 수는 없다. 혹은 너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다는 그 말 속에 그들의 진심이 묻어나죠. 그렇지만 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순간의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오네요. 뮤지컬 라스트 5 이어스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마지막 넘버의 가사가 문득 생각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 그 안에 담겨있는 순수한 떨림, 혹은 잔인하도록 씁쓸한 먹먹함. 판타지 따위는 없는 현실의 사랑이 가슴에 스며들어 여운을 남기네요. 안녕, 그 떨림 혹은 먹먹함 이라는 한 줄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